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엔 피부가 이렇게 칙칙하지 않았는데 햇빛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 탓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과 세월을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진짜 이유는 피부 안쪽의 산화 반응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산화 반응을 늦추는 재료가 바로 당신의 냉장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식초, 우유, 레몬, 꿀, 그리고 오이. 이 단순한 재료들이 모이면 고가의 미백 앰플보다 더 부드럽고 안전한 피부 복원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도 주목한 5가지 좋은 조합과 3가지 절대 피해야 할 위험 조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왜 나이 들수록 색이 진해질까요? 단순히 햇빛의 탓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피부 염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류량이 줄고 산소가 부족해지며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잤을 때 얼굴색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짙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피부노화학 연구에서는 산성 중화 반응 메일을 이용한 천연 케어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 팁이 아니라 피부세포의 생화학 작용을 되돌리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비싼 화장품보다 주방 속 재료들이 더 순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세럼은 강한 산성을 띄어 자극이 되지만 레몬 껍질을 희석해 사용하면 천천히 작용하면서도 색소를 완화합니다. 식초 역시 살균력만이 아니라 피부의 미세한 산화층을 조절해주는 조화로운 산도를 가집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피부는 강한 성분보다 약한 산의 꾸준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 즉, 피부도 우리 마음처럼 강요보다는 부드러운 손길에 더 잘 회복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있는 식초, 우유, 레몬을 단 한 번이라도 함께 써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게 무슨 조합이야 하고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의외의 조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스키미 완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이 영상은 전국의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하게 피부를 가꾸는 이야기이기에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0년 후 얼굴의 144 색소 변화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의 정보를 놓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기미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주방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피부를 밝히는 의외의 조합. 그 첫 번째는 바로 식초와 우유. 이 2가지의 놀라운 반응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 어머니들이 얼굴이 거칠어질 때 우유 세안을 하셨던 이유를요. 그 비밀은 우유 속의 락틱산, 유산암과 단백질 카제인 때문입니다. 이 2가지는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초 한 스푼이 더해지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식초의 약산성과 만나면서 미세한 응고를 일으키고 이때 만들어지는 천연 필름이 피부를 감싸 멜라닌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보호막으로 작용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조합은 피부 pH 복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자연산도 pH가 올라가면서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염증 반응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식초의 약산성 5%과 우유의 완충 성분이 만나면 피부를 젊을 때의 산도 수준으로 되돌려주죠. 한 피부과 학술지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유와 식초를 혼합한 천연팩은 7일 사용 후 피부 투명도가 평균 18% 증가하고 색소 침착이 12% 완화되었다. 물론 그 효과는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산도가 높아져 자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우유만 쓰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식초 1, 우유 4, 즉 식초 한 스푼의 우유 넉넉히 4스푼입니다. 이때 면봉으로 기미 부위에만 톡톡 발라 5분 정도 두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색을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 속 미세 순환을 되살린다는 데 있습니다. 우유의 미세 단백질이 모세혈관을 자극해 피부 속 온도를 0.3도 정도 높이고 식초의 아세트산이 모공을 살짝 수축시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이 반응은 마치 겨울날 찬 공기를 마신 뒤 따뜻한 차를 마실 때처럼 피부가 숨 쉬는 느낌을 줍니다. 피부 세포가 깨어나면서 그동안 묵은 색소가 천천히 밀려나오는 것이죠. 한편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초의 산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과 희석 상태에서는 오히려 노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60세 이상의 피부에서는 약한 산 자극이 오히려 회복 효소, 세라마이드 생성을 자극한다. 즉, 적절히 희석된 식초는 피부에 운동기처럼 작용합니다. 혈관과 세포를 깨우고 느리지만 꾸준히 피부를 정화시키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싼 미백 화장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종종 피부를 흰색으로 속이는 화학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엔 하얘 보여도 며칠 지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면 식초와 우유의 조합은 피부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세포 안에서 멜라닌의 흐름을 늦추고 피부 본연의 투명도를 되찾게 합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식초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하면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추가되어 피부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또 이 팩을 바른 후 바로 햇빛에 나가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피부가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균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직도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그 힘을 더욱 키워줄 레몬 껍질의 비밀 나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을 먹고 난 뒤 껍질은 바로 버리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진짜 보물은 그 껍질 안에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시트릭산, 시트릭 애시드과 리모넨, 자닐 리모네네 이라는 두 가지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강력한 합성 화학산 대신 피부의 산화 노폐물을 천천히 녹여내는 순환산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묵은 각질이 오래 쌓이면 피부 표면이 거칠고 탁하게 보이게 되죠. 여기에 기미와 잡티가 더해지면 얼굴빛이 한층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레몬 껍질의 미세한 산 성분은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드러나도록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몬 껍질 추출물을 2주간 바른 결과 피부 표면의 색소 침착이 평균 15% 완화되었다.
이건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효과가 아니라 피부의 투명도와 빛 반사율을 회복시키는 작용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용법입니다. 그냥 생레몬을 문지르면 안 됩니다. 레몬의 강한 산이 직접 닿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껍질차를 만들듯이 끓는 물에 껍질을 2분간 데쳐 산도를 낮춘 뒤 식힌 물을 면패드에 적셔 기미 부위에 3분 정도 올려두세요.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안전한 천연 필링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유 한 스푼을 섞으면 레몬의 산을 완화하면서도 각질 제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혼합액은 일종의 점천, 천천연 AHA 토너 사바터가 되어 화학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게 피부를 정돈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시트릭산은 정말 안전한가요?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피부의 산성막을 약하게 한다고 경고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적정 농도에서는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 한 번, 3분 이하, 2주 이상 지속.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피부가 자극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레몬 껍질의 향 성분인 리모넨이 피부 세포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리모넨은 피부에 닿으면 미세한 진정 신호를 보내 혈류를 늘리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레몬 껍질을 이용한 케어를 하면 단순히 톤이 밝아질 뿐 아니라 얼굴의 붓기와 미세 염증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냉장고에 남은 레몬 껍질을 그대로 말려두지 말고 올리브 오일에 하루 정도 담가두세요. 그럼 천연 레몬 오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일은 주름 부위에 바르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색소가 눌러붙는 걸 막아줍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활 습관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 버리던 레몬 껍질 한 조각이 당신의 얼굴빛을 다시 환하게 만든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만든 기적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얼굴이 밝아지니까 기분도 밝아지네요. 그렇습니다. 피부의 색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자존감의 색깔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초 우유의 기본 조합에 레몬 껍질에 천연산을 더해 한층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피부 복원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 꿀 한 스푼의 보호막간을 더해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꿀을 단맛으로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꿀을 치료 성분으로 쓰기 시작한 이유는 그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와 회복력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피부는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보습 크림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생명막입니다. 꿀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꿀에는 글루코산, 글루코닉 애시드과 황산화 효소 페록시다세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미세한 살균 작용이 일어나면서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 주변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나 트러블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꿀을 바른 피부의 수분 유지율이 24시간 뒤에도 60%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가의 수분 세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꿀은 단순히 겉을 코팅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진피층에 침투해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 후맥탄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꿀의 진짜 가치는 혼자일 때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식초 플러스 우유 플러스 레몬 껍질 조합에 꿀을 한 스푼 섞으면 완전히 다른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혼합물은 일종의 피부 재생 포뮬러가 됩니다. 산 성분, 식초 레몬, 이 각질을 정리하고 우유의 단백질이 보호막을 만들며 꿀의 효소가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죠. 이 세 가지 작용이 겹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다시 자라는 과정을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특히 밤에 바를 때는 껍질이 막 덮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껍게 바르는 건 금물입니다. 얇게 펴 바른 뒤 20분만 두고 미온수로 닦아내세요. 그렇게 해야 꿀의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로 피부에 흡수됩니다. 한편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꿀은 피부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주장과 천연 항균 작용으로 오히려 염증을 억제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지요. 하지만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량의 천연꿀은 피부 상재균의 균형을 유지하며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꿀은 피부를 멸균하지 않고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꿀이 너무 오래돼서 굳었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결정화 현상일 뿐, 효소와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에 담가 녹인 뒤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은 민감성 피부에, 밤꿀은 주름김이 완화에 더 좋습니다. 밤꿀에는 프로폴리스 유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속 멜라닌 억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을까요? 하지만 피부는 돈이 아니라 균형과 온기를 기억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꿀 한 스푼으로 당신의 얼굴은 천천히 빛을 되찾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빛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오이즙의 진정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백이 아니라 피부의 온도를 낮추고 붓기와 열을 잠재워 색소의 뿌리를 차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이는 단순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채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오이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천연 냉각제입니다. 피부가 뜨거워질수록 색소 세포는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즉, 피부 온도를 낮추면 멜라닌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피부 속 혈류순환이 느려지고 천 조절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미세한 열 자극에도 색소가 남기 쉬운 거죠. 하지만 오이즙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속 열이 내려가면서 염증과 색소 반응이 함께 완화됩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 추출비타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세포 손상 후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합니다. 게다가 오이의 95%는 수분입니다. 이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전해질이 풍부한 생체 수분이라 피부 세포가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한 임상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오이즙을 하루 10분간 도포한 그룹은 2주 후 피부 온도가 평균 1.2도 낮아지고 붉은기와 색소 침착이 샵 2% 감소했다. 이건 단순히 시원한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온도 1도 차이는 세포 회복 속도를 10%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피부 생리학의 상식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이를 강판에 갈아 천으로 즙을 짜내세요. 그 즙을 냉장고에 5분간 식힌 뒤
면패드에 적셔 얼굴에 올립니다. 단, 너무 차게 하면 혈관이 수축해 효과가 떨어지니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로 10분만 두세요. 피부가 스스로 진정되고 붉은기와 열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앞서 배운 꿀 한 스푼을 아주 소량 섞으면 수분이 더 오래 머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꿀이 일종의 천연 점액질 역할을 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잡아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햇빛 노출 후 케어로 탁월합니다. 기미는 자외선 자체보다 피부가 받은 열 자극이 멜라닌을 자극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자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피부에 생야채를 올리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세균 감염 위험을 지적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깨끗이 세척한 오이는 안전하며 항균성 물질이 오히려 피부 미생물 균형을 돕는다고 보고합니다. 즉, 청결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이즙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실리카 시리차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탄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단순히 색이 밝아지는 것뿐 아니라 피부가 탱탱하게 복원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적인 팁을 드릴게요. 오이즙을 냉동틀에 넣어 얼린 뒤 세안 후 그 얼음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피부의 모공이 닫히고 혈관의 미세 순환이 개선되며 피부 속 열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단 30초만으로도 맑은 안색이 돌아옵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피부가 숨 쉬는 느낌과 같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피부는 다시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초, 우유, 레몬, 꿀에 이어 이제 오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5가지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본래 알고 있던 치유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균형을 깨뜨리는 잘못된 천연 믹스법의 함정을 경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방 속 재료로 피부를 살리는 4가지 선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이라는 단어의 숨은 위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학 성분보다 자연 재료가 안전하지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재료라고 해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식초와 베이킹소다의 조합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미 제거 팩 중에는 이 둘을 섞어 쓰라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화학 반응입니다. 식초는 산 아치트, 베이킹소다는 염기 바스. 이 둘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산가스와 나트륨 아세테이트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천연 보호막 pH7 오초먼타서 이 토론 깨지고 한동안 pH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잠시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방패를 잃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 자극성 홍반, 즉 조용한 염증 반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세 염증이 쌓이면서 기미, 잡티,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한마디로 피부가 스스로 늙어가도록 내버려두는 셈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조합은 레몬즙 플러스 치약입니다. 치약에는 플루오르화나트륨과 연마제가 들어있어 레몬의 산성과 만나면 강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열은 피부 단백질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색소 침착이 오히려 짙어질 수 있습니다. 하얘진 것 같다가 며칠 후에 더 어두워졌다는 후기의 대부분이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하얗게 보이니 효과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피부가 손상돼 각질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피부는 미세한 균열을 통해 세균, 자외선, 오염물질의 공격을 직접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흥미로운 학술 논문을 인용해 볼까요? 피부 pH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가정용 혼합물은 단기적 미백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표피 지질층 손상을 유발한다. 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3 결국 빨리 하얘지는 방법은 빨리 늙는 방법과 같습니다. 피부는 서두를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으로 젊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와 알코올을 섞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부 분들은 소주로 닦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5도 이상이라 피부의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습니다. 그 결과 표피가 마르면서 색소가 더 또렷해집니다. 특히 기미가 있는 부위는 더 어둡게 변합니다. 이건 마치 마른 논에 물 대신 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말끔해 보이지만 땅속의 생명은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피부는 자극이 아니라 균형을 원합니다. 화학적 자극 대신 식초는 반드시 우유나 꿀처럼 완충제가 있는 재료와 함께 써야 합니다. 그게 피부의 리듬을 깨지 않는 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천연은 안전하다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피부도 몸처럼 과유불급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매일의 좋은 습관이 어떻게 과도한 관리로 변해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드는지 그 두 번째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팩을 해요. 그런데 왜 점점 피부가 더 건조해질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주 하면 더 좋아진다 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천연팩을 바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피부는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리듬 있는 장기활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재생주기 턴오버 사이클가 젊을 때보다 2배 이상 느려집니다. 젊을 땐 약 28일, 지금은 50% 60일이 걸립니다. 이때 매일 각질 제거나 팩을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표면에 자리 잡기도 전에 벗겨져 버립니다. 결과는 피부가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붉어지고 속이 건조한데 겉만 번들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아시온바 가짜 윤기 페이크 글로우 라고 부릅니다. 특히 식초, 레몬, 꿀 같은 산성 재료를 매일 쓰면 피부의 천연 보습막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막은 단순한 기름층이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지질 방패, 리피드 바리어입니다. 이 방패가 무너지면 수분이 증발하고 피부는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 듭니다. 결국 기미를 없애려다 오히려 기미를 부르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산성팩 사용은 피부 장벽 손상과 색소 과잉 생성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 Clinical Dermatology Review 2022, 즉 천연이라고 해도 매일 하면 약이 아니라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의로서 추천드리는 빈도는
주 2회 이하, 피부가 민감하다면 격주 1회면 충분합니다. 팩을 쉬는 날엔 오히려 한 반 피부를 그냥 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때 가장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이건 마치 운동과도 같습니다. 근육도 매일 과하게 쓰면 오히려 손상되듯 피부도 휴식일, 레스트 데이 이 있어야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매일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하루 쉬는 날이 필요한 예술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연팩을 장시간 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마스크가 마를 때까지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즉, 팩이 말라붙는 순간부터 피부가 건조해지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모든 천연팩, 시트팩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적정 시간은 한벌 7-5분, 그 이상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또, 팩 후에는 반드시 약산성 토너나 꿀물 세안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과정이 피부의 산도와 수분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줘야 젊어진다는 자극설과 피부는 안정될수록 젊어진다는 안정설의 대립이지요. 최근에는 리듬 균형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피부는 자극과 휴식의 조화 속에서 가장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매일 관리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관리입니다. 주 2회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노력은 피부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피부는 매일 들볶는 제자가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면 답을 주는 현명한 스승입니다. 그 리듬을 존중할 때 당신의 피부는 다시 빛을 찾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60세 이후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이유, 즉 피부의 노화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마치 얇은 비단처럼 섬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세포 간 연결이 느슨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표피, 진피, 경계 약화, 에피더말 정션 위크닝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젊을 때는 이 경계가 단단해서 외부 자극을 튕겨내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그 경계가 점점 평평해지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상처나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팩, 미온수 세안, 마찰에도 붉은기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변화의 근본 원인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뼈대, 엘라스틴은 탄력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콜라겐 생성이 25% 이상 줄고 피부 속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이 느슨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쉽게 눌리고 찢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때 잘못된 관리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강한 산성팩이나 스크럽 제품 또는 자연이라 안전하다며 사용하는 식초레몬 원액팩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피부에 미세한 균열 사이로 산이 스며들면 그 부위에 미세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피부 안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의 방어력은 나이가 아니라 회복력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피부의 건강은 회복 주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4년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의 피부 노화는 단순한 세포 감소가 아니라 회복 사이클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즉, 피부가 늙는 이유는 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제때 회복하지 못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피부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염증 인자가 2배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세안심은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약 35도를 사용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닫고 뜨거운 물은 콜라겐을 녹입니다. 중간의 온도만이 피부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피부를 건드리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얼굴을 자주 만집니다. 이 부위가 거칠다, 각질이 느껴진다 하며 문지르죠. 하지만 그 행동이 바로 염증의 씨앗입니다. 피부는 만질수록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멜라닌이 기미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피부의 산도 pH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4.5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나 세정제는 pH 8 이상이 많습니다. 즉, 세안 후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피부 환경이 이미 알칼리성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럴 땐 식초를 100배 정도 희석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면 좋습니다. 그게 피부의 자연산도 복원을 돕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드릴게요. 왜 젊을 땐 아무 문제 없던 제품이 지금은 따갑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의 신호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극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즉각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몸이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려는 생존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는 늘 경계 태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항상 붉고 건조하며 민감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매일 저녁, 세안 후 미온 타월로 얼굴을 1분간 덮는 루틴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회복시켜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피부는 공격보다 위로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오늘 그 피부를 다정히 다뤄준다면 내일은 조금 더 밝고 부드러운 얼굴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조명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 주방 조명과 블루라이트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부엌불을 켜놓고 거울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얼굴이 유난히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지 않던가요? 많은 분들이 조명이 그래서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 빛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형광등과 LED 조명은 자외선 UV보다 훨씬 약하지만 파장이 짧은 블루라이트, 청색광 잔해를 다량 방출합니다. 이 빛은 자외선처럼 피부 표면을 태우지 않지만 더 깊이, 더 조용히 침투해 피부 세포 안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피부과 학계에서는 이를 숨은 광노화, 히든 포토에이징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외선이 피부를 불태운다면 블루라이트는 피부를 서서히 익히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조명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하루 6시간 이상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색소 침착이 1.8배, 주름 발생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연구의 피험자 중 절반이 햇빛 노출이 거의 없는 실내 생활자였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실내에서도 늙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 조명은 대부분 찬색, 6000K 이상의 LED입니다. 이 빛은 눈에는 밝고 깨끗해 보이지만 피부에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얼굴이 조명에 가까워지면 그 열과 빛이 피부에 직격으로 닿아 색소세포 멜라노사이트에
자극합니다. 그 결과 눈 밑이나 광대 쪽에 기미가 집중적으로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이런 빛을 오래 쬐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곧 피부 회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주방 조명은 낮에는 색소를 만들고 밤에는 회복을 방해하는 이중의 적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명 색온도 색감을 바꾸세요. 찬색, 흰색 계열, LED 대신 따뜻한 노란빛, 올 7K, 산천 K. 조명으로 바꾸면 피부 산화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 피부과협회의 실험에서는 색온도가 낮은 조명을 2주 사용한 그룹이 색소 농도가 평균 9% 감소했습니다. 둘째, 조명 위치를 조정하세요. 천장 바로 아래에서 얼굴을 비추는 빛은 주름 그림자를 강조하고 색소 부위를 더 어둡게 보이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간접 조명이나 벽등 형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밤 10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끄세요. 그 시간 이후에 강한 빛은 몸이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합니다. 대신 촛불색 무드등이나 부드러운 조명을 켜두면 피부 회복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년층 중 피부가 특히 맑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밤에는 불을 약하게 켠다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빛과 호르몬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한 지혜였던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주방 조명은 어떤 색인가요? 만약 아직도 새하얀 불빛이라면 그건 피부에 매일 밤 조용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피부에 10년의 시간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피부에 김이나 주름을 바라보며 이젠 늦었어 하고 한숨 쉬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오늘은 조금 괜찮네 하고 미소를 지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마음의 색깔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바로 노화의 속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낮고 피부 재생 속도가 일반인보다 1.5배 빠르다. 즉, 마음의 평화가 곧 피부의 회복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72세였고 수십 년간 기미로 고민하셨습니다. 비싼 크림도 써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변화는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내 얼굴아. 그 단순한 한마디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의 피부는 실제로 더 맑아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염증 반응이 줄고 혈류가 개선된 것이었죠. 피부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슬플 때는 창백해지고, 화날 때는 붉어지고, 기쁠 때는 빛납니다. 즉, 피부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진짜 피부 회복은 크림이 아니라 관점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거울 보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바꿔보세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견뎌준 나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 순간 몸 안의 신경계가 안정되고 세로토닌이라는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건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주는 약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하나 소개할게요. 일본 교토대학의 노화심리학팀은 하루에 3번 이상 미소 지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의 탄력이 8%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정 근육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미소 지을 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웃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마사지입니다. 그 어떤 미용시술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영양크림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거울 앞에서 하루 한 번 얼굴에 손을 대지 말고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짧은 10초의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피부의 시간을 바꿉니다. 피부를 가꾸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건 그 결과일 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피부를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5가지 좋은 습관과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행동을 정리하며 기미 없는 피부를 위한 4-3 법칙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쌓였을 겁니다. 식초, 우유, 레몬, 꿀, 오이,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조합과 습관들까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 1분이면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4-4-3한 법칙관입니다. 좋은 재료 4가지 앞서서 피해야 할 습관 3가지. 이 4-3 균형이 피부를 건강하게 그리고 기미 없는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좋은 재료 4가지, 피부를 살리는 선물 1식초 플러스 우유 조합. 산도 복원 피부의 pH를 안정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율은 식초 1, 우유 4. 5분만 도포해도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속건조가 완화됩니다. 이 레몬 껍질 우려물, 천연 각질 정화 데친 레몬 껍질을 식힌 물에 적셔 사용하세요. 하루 1회 3분 이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균일해집니다. 샘꿀 1스푼. 보호막 강화꿀의 효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피부에 지속적인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밤에 10분만 얇게 바른 뒤 헹궈내면 충분합니다. 4. 오이즙. 냉각. 진정수분, 충전 피부의 온도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냉장 보관한 오이즙을 면패드에 적셔 10분간 올려두세요. 열감이 줄며 색소가 가라앉습니다. 피해야 할 3가지 습관. 피부를 늙게 하는 함정 1, 식초 플러스 베이킹소다, 레몬 플러스 치약 혼합 금지 화학 반응으로 피부 장벽이 붕괴됩니다. 일시적으로 밝아져 보여도 그건 손상된 피부일 뿐입니다. 이 매일 하는 팩, 과유불급의 대표 피부는 회복 리듬이 필요합니다. 주 2회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의 자가 회복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3. 밝은 조명, 늦은 밤 불빛 노출, LED 형광 등의 블루라이트가 색소 세포를 자극합니다. 따뜻한 조명으로 바꾸고 밤 10시 이후엔 빛을 줄여 피부의 휴식을 돕습니다. 이 4가지 선물과 3가지 경고가 바로 피부 회복의 황금 비율 세안 3입니다. 이건 단순한 뷰티 팁이 아니라 피부의 생리 리듬을 회복시키는 생활 공식입니다.
피부는 매일 바꾸려 할수록 반항하지만 균형을 지켜주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8세 여성으로 20년 넘게 기미로 고민하시다 이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거울 속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셨죠. 선생님, 얼굴이 맑아졌어요. 그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미 없는 피부는 단순히 하얀 얼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삶의 리듬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안정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4-3의 균형을 지켰는가? 그 한마디가 하루의 관리 리듬을 잡아줄 것입니다. 식초 대신 화장품, 레몬 대신 시술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 몸의 지혜, 마음의 안정. 그 세 가지가 함께할 때 피부는 다시 젊어집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으며 당신께 드리는 따뜻한 마무리 인사와 부드러운 행동 촉구 CTA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나이도 있고 피부가 얼마나 변하겠어.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피부는 나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의 습관만 기억합니다. 당신이 오늘 따뜻한 물로 세안하고 피부를 조심스럽게 닦고 식초 한 스푼을 우유와 섞는 그 순간 피부는 이미 다시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복은 오늘의 선택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터치, 단 한 번의 미소, 단 한 번의 괜찮아라는 마음이 피부의 긴장을 풀고 세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피부 세포는 약 28만 셀 요 60일 주기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즉, 2달 뒤에 당신 얼굴은 지금 당신이 돌보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다시 빛을 찾는 건 결코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나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다정하게 믿음으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초 한 스푼, 꿀 한 방울, 오이즙 한 컵, 그리고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 그 4가지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제가 대신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네, 됩니다. 오늘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하루하루 쌓이는 생활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이제부터는 피부를 미워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식초의 산도, 레몬의 향, 꿀의 달콤함, 오이의 시원함. 그 모든 게 단지 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균형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조합은 이것이었어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따뜻한 나눔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도 칙칙한 얼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